네, 정치하는 언니들 신유진 변호사,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그 대본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입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굉장히 또 열받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네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또 흐뭇한 사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남아공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그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데 네. 다른 그 정상들은 다 되게 어두운 색 양복을 입었는데 네. 우리 대통령은 또 화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띈 게 넥타이였습니다. 네네. 이 넥타이 어디서 많이 본 넥타이인데? 그렇죠. 이 넥타이가 좀 상징을 담은 거잖아요. 예. 어쨌든 흰색, 붉은색, 남색 이렇게 해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식 때 착용한 그 넥타이이기 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합, 다자주의 이런 상징성을 딱 이렇게 의상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렇죠. 이 시적절한 예. 의상이 아니었나. 굉장히 세심했다. 네, 네, 세심한 의전이 돋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떤 네.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맞아요. 패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상도 네. 못했어요. 네, 세계 여러 유명 리더들도 그런 어떤 넥타이나 스카프로 자기의 그렇죠. 이미지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라가르드라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세련된 방식으로 세계화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아, 좋다, 좋다. 네, 뭐 그렇습니다. 흰색, 붉은색, 남색 줄무늬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통합을 상징했다면 보도된 걸 보니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겠죠. 네. 포용, 지속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요 3대 포용 성장을 제안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일단 G20 정상선언 나왔습니다. 결과물 나온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의장국이 일단 원래는 이제 이 정상선언문이 폐회식 때 그 무렵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장국에서 남아공에서 이거 이미 다 합의가 된 거고 이미 결정이 다 됐고 그리고 미국은 끝내 여기 정상선언문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거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의장국이 이거를 미리 발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띄운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미국이 요거 이제 정상회의 보이콧하면서 정상선언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서 네. 네, 그렇죠. 정상선언 이거 네. 채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빠르게 채택이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주최국이 칼을 빼들었다, 예, 애를 썼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의도적이었다. 있고, 의도적이라고 좀 보이고 이렇게 되니만이로 계속 미국이 메시지를 던지면 이렇게 회담 끝날 때쯤에 아예 채택이 안 될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먼저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선빵을 때리고 아우. 예,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 정상회의의 맥락에 맞는 다음 세션들이 진행이 잘 되면서 네. 좀 뭐랄까 더 차분하고 이 질서 있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은 내년도 의장국인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어쨌든 이 정상선언문에는 내년도 의장국은 미국이고 그다음 27년도는 영국, 28년도는 한국 이렇게 그렇죠, 명시가 그렇죠. 돼서 발표가 됐으니까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어요. 약간 의도가 있다고 읽혀지는 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이 됐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감한 거야. 너만 빼고. 너만 뭐 빼고 미국 몇 빼고 19개국은 미중 너? 네, 그쵸. 예, 그러게 그쵸. 말입니다. 아무튼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도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원칙하에 동의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약간 다자주의랑 반대로 가잖아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혹시 좀 뭐랄까요? 딴지를 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관세 협정도 그렇고 정리를 해보면 동맹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시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도 보니까 제가 인도 태평양 지역 관련해서 좀 우리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실질적으로 말하는 듯한 이제 언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굉장히 좀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뭐 와스가 프로젝트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오히려 얻어가야 될 것들이 많이 맞아요. 생긴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 형국이라서 또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결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자 외교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차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시비를 걸긴 쉽지 않지 않을까.
또 요즘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 입지도 썩 좋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좀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미국이 또 트럼프가 또 맘단이를 만나가지고 순한 양이 네.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서로 네네. 협조하겠다. 그 앞에서 왜 칭찬하는 거야? 아 트럼프도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다 자기 혼자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협조하겠다, 맘단위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림이 아주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신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과장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트위터 X에다가 남기는 글로만 보면은 엄청나게 막 진짜 다른 나라하고 뭐고 간에 뭐 맘단이고 뭐고 간에 막 없잖아요. 네네. 내가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거랑은 달리 정상적인 행보는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네.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업가 출신이니까. 완전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정상의 범주에는 들어온다.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손해 보는 네. 일 안 한다. 네, 약간 협상하기 전에 블러핑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재명 일부러. 대통령 처음 만날 때도 뭐 무슨 맞아, 한국에 있었죠. 뭐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한다더라 뭐 이런 걸 막 압박하는 거, 예. 압박하는 거 써놓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귓속말로 저거 가짜 뉴스야 막 이런 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네. 뭐 그랬던 지금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아공에 불참하고 막 오, 자기 오. 이거 안 돼. 기후위기 무슨 기후위기 이런 거 가짜뉴스가 안 돼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거 G20 의장국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되면은 또 다자주의에 대해서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은 또 자신의 입지에 관련된 그 마치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아무튼 계속 말썽은 피우고 있는 게 미국의 대사대리는 일단 남아공 대통령실이 제안한 그 주재하는 회의 참석도 거부해서 네. 그러니까 정상회의가 약간 미중러가 다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네. 네. 독일 메르츠 총리와 양자 회담도 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워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참 이 회담 관련해서 예.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메르켈 총리에게는 메르츠 총리. 통합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먼저 이뤘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비법이 있다면 전수를 해달라. 특별 비법이 있느냐. 잘해. 예. 말을 상대방 마음을 여는 거 진짜 잘해.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특별한 비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간다는 거. 그게 사실은 외교에서 보여지는 외교에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이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만나면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뭐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그죠. 네네.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너무 잘하고 심지어 뭐 인도 모디 총리와도 또 포옹을 하고 또 그 뭐 영국 뭐 관련해서 사람들 들어오면 안내까지 자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인싸력을 발휘하는데 인싸력. 예,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은 타고난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외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외교를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역대 최고가 아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아니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간에 그런 말까지는 안 나오지만 농담을 하면서 막 웃으면서 웃음꽃이 펼쳐지고 거의 G29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그런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자신감도 더 붙었고 또 아하. 의장국도 했었으니까 네. 거기서 오는 또 이미 낯을 익힌 여러 정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맞아요. 잘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올 초에 9월쯤에 유엔 총회에서 만날 뻔했어요. 맞아요. 예,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프랑스 국내 사정이 이래저래 좀 시끄러워가지고 취소가 됐었는데 내년에 이제 만나서 내년에는 한불수교 140년이니까 오. 한 오쇼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겠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자락을 차다닥 가니까 또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한 약속을 또 그 와중에 받아내. 그 와중에 또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그 맞춤형으로 그거를 사실은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타고난 천성이라든지 재치라든지 그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독일 메르츠 총리 관련해서는 네네네. 통일 어허. 관련해서 네, 예, 또 맞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시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로 시작을 해서 맞아요. 국익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얻어내. 맞아요. 아,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네.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첨단적으로도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자라고 상당히 좀 진지한 제안을 네. 던졌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이런 이제 140주년을 통해서 뭔가 방향을 우리 안보 방향을 다자주의로서도 그렇고 프랑스와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힘을 싣고 있고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하고도 처음에 이제 통일 얘기하면서 노하우 좀 가르쳐줘 하니까 뭐 알려진 거 비밀 노하우 그런 건 없어 이러면서 또 약간 메르츠 화기애애하게. 총리가 좀 이제 하시던데 보면은 독일도 우리나라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18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대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랑 최대 교역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 나라에 우리 기업도 많이 가 있고 하니까 오.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어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방산. 우리 대통령이 요새 좀 힘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전자권을 가져오고 자주 국방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독일의 역할도 살짝 얹어가지고 네. 슥 가고 있다. 잘 조용히 진행을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 예.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믹타 정상회동도 잘 마무리가 됐죠? 예. 어떤 얘기들이 혹시 오고 가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타 정상회담은 지금 네. 이제 뭐죠? 진행된 지 얼마 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군요. 예, 아직 별로 나오지 예, 예. 않은 것 같아요. 마무리는 된 걸로 네. 알고 마무리는 있는데 잘 됐고 뭐 네. 다자주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했다 정도로 그쵸. 알려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이제 협력 관련해서 포용 성장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했겠죠. 네. 예,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바빠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딱 핵심을 알고 있는가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화제가 된 사진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공군 1호기 그 비행기 안에서 네. 서류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높이가. 아, 네,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윤석열은 기자들한테 뭐 하셨냐 저 안에서 그러니까 아 나 뭐 책도 좀 읽고 축구 봤다 그랬나 야구 맞아요. 봤다 네, 그랬나 뭔가 축구. 봤다 그랬어요. 그 비교됐어요. 그거랑.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열심히 또 숙지를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1분 1초가 이게 전 국민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무대에서 가장 뭐 필요한 거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정말 쉬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더 걸 수 있는 거지. 뭐 술만 마시고 있다가 뭐 나오겠습니까? 말이나 한마디 마셨을 없습니까? 거야. 나가라고 나가 등 떠밀어도 그냥 오빠 나가. 억지억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문도 제대로 못 찾고 네. 지나가고 막 네. 그러는데 사실 이 윤석열 씨가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고 네. 우리나라의 국격이 정말로 땅으로 처박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고생하는 거 다 눈으로 봤겠어요.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1분 1초 깎아가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나. 예. 다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넥타이까지 신경 쓸 맞아요. 정도로요. 네. 그렇군요. 디테일을 찾아야죠. 예. 이 기내에서 잠을 자지 않고 서류를 보는 거는 김혜경 여사가 또 직접 네. 네. 증언을 했어요. 전원으로 전해진 게 또 근데 김혜경 여사도 너무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게 키세스단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네.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 네. 이걸 언급을 해서 또 네. 제가 또 감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도 이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내라는 때도 그렇고 그 현장을 함께 맞춰가면서 국민들의 염원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발언이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 잊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라서 대통령 됐다라고 생각했던 누구랑 되게 비교가 되잖아요. 많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관련해서는 아니 저는 이제 키스스단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눈시울이 왜 아니요. 붉어지셨어? 저는 전날 밤에 한 12시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12시까지 있다 들어갔는데 아침에 창문을 여는데 세상에 눈이 막 맞아요. 엄청 내리고 있는 그래. 거예요. 그런데 딱
한남동 앞 상황을 딱 틀어보니까 와 키세스단이 앉아 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다시 나가가지고 핫팩을 이제 같이 나누고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모습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먹먹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김혜경 여사님이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외교한다고 해외 나가고 순방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모두가 국민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그 만들어낸 순간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메시지라고 들려서 정말 우리 신유진 마음이 변호사님 울컥하더라고요. 멋있다. 멋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이나? 눈이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거기서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고 밤까지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겨울이 진짜 예. 그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게 좋은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김혜경 여사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결에 맞춰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한식 음식 외교를 막 하시는데 이 대통령도 저번에 왜 냉부회 네. 그랬었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문화고 문화 강국이 경제 강국으로 이어진다는 이렇게 우리 정부의 기조가 있는데 네. 그 기조의 한 축을 지금 김혜경 여사가 전도사. 전도사처럼 네. 잘 전파하고 있다. 워낙 또 요리를 잘하는데 그거 접목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조를 한식 외교로 하고 있다. 네, 또 책도 쓰셨었잖아요 옛날에. 밥을 지어요. 네, 요리책입니다. 네, 요리책.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삼식이로 유명하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옛날 프로그램에 보면 맞습니다. 삼시 세끼를 우리 김혜경 여사가 해다 맞아, 먹이는데 그게 네. 다 한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전문가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이제 능숙하게 해내니까 네. 또 여러 디테일한 얘기들도 나오고 더 깊이 있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평상시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막 그치, 속독으로 그치. 배워서 할 수가 수가 없지. 없어요. 근데 그치. 실제로 자신의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 나오는 것이 바로 된장찌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현지에 가서 된장찌개 요리법을 전수하면서 또 김치는 찢어 또 먹고. 찢어 먹어야 제맛이라면서 네, 여기 사진 안았으면 보여드리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있었을 건데.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야. 어떤 디테일한 내조가 돋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즐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다른 뉴스가 또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 즐거운 뉴스까지만 생각을 네. 했는데. 아유. 더 하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